그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양상인데 어제 이 사건의 제보자라고 할 수 있죠.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출석했던 강혜경 씨가 드디어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창원지검. 뭐 사실 저는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수순이고요. 강혜경 씨도 부르고 하는 거 수순인데 지금 나온 증거만으로 저는 명태균은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예비 후보들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 의혹제가 있었죠. 네. 네. 헌금 받은 거. 공천 헌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죄, 뇌물죄, 정치자금법 다 걸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검찰이 강혜경이 제출한 그 뭐 녹취록 4,000개를 다 분석을 해야지만 얘를 구속할 수 있다 이 네.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오마이뉴스하고도 인터뷰하고 지금 나 구속되거나 나 이 검찰 수사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은 나 못 참는다는 식으로. 못 참는다, 예. 다 폭로한다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의 구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그런 의심을 지금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명태균 씨가 그 무슨 얘기를 하든 이미 증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차고 넘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검찰이 재고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검찰 캐비넷에 어쨌든 김건희와 관련된 이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검찰은 원래 지금이야 면종복배, 그러니까 이렇게 숙이고 있지만은 면종복배하는 조직이고 언제 이 캐비넷이 꺼낼지, 열려서 네. 김건희를 윤석열을 칠지 모르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해졌다. 여러모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를 봤더니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사기와 횡령 혐의도 이렇게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열고 있다는 건데 법률가의 신인규 대표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검찰의 수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는 모습도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고 국격이 떨어지지만 뭐 그 개인이야 나쁜 짓 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기존의 검찰 공조직이 이렇게 얼어붙어가지고 명태균을 수사 못하고 못 건든다? 이 검찰의 수치죠. 수치라고 저는 보고요. 이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진다. 저는 검사들이 좀 정신 좀 진짜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명태균이라고 해가지고 더 세게 처벌할 것도 없지만은 봐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법과 그렇죠. 원칙대로 하면 네.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 검찰은 불신을 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통 소송에서 형사소송 하잖아요. 보통 이게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성범죄 같은 경우가 증거를 다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성범죄 같은 경우 어떻게 처벌하냐면요.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일관되게 진술을 해서 구체적 신빙성이 느껴지면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유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강혜경 씨는 전원의 전원이라는데 전원도 아니에요. 내부자의 증언입니다. 내부자가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태균의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녹취록 같은 경우는 위조된 가능성만 없으면 진실로 추정되거든요. 이거 이상 증거가 어디서 더 나와야 돼요. 거기다 명태균의 핸드폰만 압수수색하면은 지금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뭐 잘했는지 부실하게 했는지도 네. 모르겠지만 증거는 지금 차고도 넘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이 대한민국 법치 장례식 치러야죠. 저는 더 이상 검찰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적으로 좀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거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 대선 기간에 수행했던 여론조사 80일에 뭐 원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본 자료가 일단은 이제 하나는 이 여론조사 조작 쪽이 이제 되게 좀 중요해졌잖아요. 네.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게 하나는 그러니까 공천 개입, 뭐 이가 한 덩어리가 있고 하나는 여론조사 의혹 그리고 이권 개입, 뭐 이제 창원 산단이라든지 이게 세 덩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창원 산단 쪽은 좀 더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 봐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조금 이제. 거기에 지금 기자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괴롭다. 거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등기부등본 빼는데 뭐 100만 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 원씩 나온다. 등기부등본 떼는데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봐야 되고 얘기하셨다시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이거는 뭐 증거가 만약에 있으면 이게 이제 보존 연한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조작에 관련된 게 있으면은 굉장히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면 쉽게 이건 심플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 했던 수법이 굉장히 고도의 수법이 아니라 네. 2,000개 샘플해야 되는데 600개 하고 중단하고 그냥 곱하기 3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하게 정황이 나왔을 때 그냥 중단해 버린 거잖아요. 이런 식의 방법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가 많고 이미 그러니까 성관이가 고발만 3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태료도 맞아요. 한번 네.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증거들은 꽤 있을 거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미 조작을 했다는 게 나온 게 명태균 씨가 보정을 주문한 게 아니라요. 윤이 3% 이기게 만들으라고 구체적인 얘기했어요.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니 이거 이상 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국회 나와서도 증인 선서하고 본인이 인정하기를 자기가 그 실무자인데 이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백을 한 건데 우리가 형사소송에서 부인할 때 증거를 들이대지 자백은 더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백했으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랬겠죠. 예. 심지어 변호사비도 더 싸. 부인할 때는 변호사비도 비싸게 측정되지만 자백 사건은 변호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공천 거래는요 이미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명태균이 덕을 봐가지고 맞아. 냈다고 했고 세비 반띵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왜 줍니까 김영선 의원이 미쳤습니까? 대가 관계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아니 대가 관계 측면이 있고 때문에. 본인이 덕을 봤다고 했고 음. 자기 세비에 1원 한 장도 빠짐없이 현금으로 줬는데 여기에 대한 게 지금 인정이 끝났는데 뭘 더 입증해야 되냐는 문제가 있고 저는요 명태균 씨가 한 2, 3일 전에 그 CBS 인터뷰를 했거든요. 맞아요. 생중계로. 예.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게 두 부분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이 갑자기 전략을 수정합니다. 하도 두드려 맞다 보니까 막 송구하대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력 끼쳐가지고 그래서 나는 야 좀 철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국민들한테 송구하면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나와야죠. 송구하면 이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뭐 건강 핑계를 대요. 근데 건강 핑계 대면서 웃긴 게 낚시를 가요. 그러면 맞아. 낚시터 갈 건강은 있고 국회에 올 건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분의 그 송구하다는 말도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말이냐 굉장히 기만적으로 들렸고 또 하나 모순되는 게 뭐냐면은 강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강혜경 씨가 어디 고용돼 있었냐면 미래항공연구소 부소장으로 실무자로 그러니까, 일을 했어요. 근데 명태균 씨는 동시에 미래항공연구소는 나랑 관련이 없다는 그렇지. 일관된 입장을 네. 얘기해왔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차명 회사인 거죠. 근데 부인을 하다가 본인이 CBS 인터뷰에서는 강혜경이는 내가 데리고 있던 애예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자기 말도 모순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더 들을 얘기도 없는 네. 거고 빨리 검찰은 이분이 얘기하는 게 100% 거짓도 아니고 100% 진실도 아니에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서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할 건 처벌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전 명태균 씨한테 이게 놀아나는 대한민국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여야의 대응들을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 그려지냐면 결국은 이제 특별감찰관을 한동훈 대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11월에 돌출할 텐데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방식인 거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이제 국회에 어떻게 올릴까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관련된 보도들을 계속 보게 되면 14일과 15일이 이재명 대표와 김행희 여사의 선고일이기 때문에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겠다 이런 전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금 11월 말쯤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으로 뭐 하면은 11월 말쯤에 아마 이거 다시 재표결 그러니까 네.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재표결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동훈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론으로 지난번에는 거부를 한다라고 네. 이 재표결 그래서 추경호와 한동훈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거 자유투표다라고 한동훈이 그러면 이제 추경호랑 싸우겠죠. 추한 갈등이 또 네.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움직일 여지가 있는 거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엄한 데서 싸우면 안 돼요. 지금은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확실한 데서 싸워야 되는데 특별감찰관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고 통과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특별감찰관 통과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김건희 여사 이거는 그만 접어야 되겠네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이 8표 이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본인이 직접 하기가 어려우면은 자유투표라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여지를 줘가지고 그렇지. 사람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이 정도 전략은 하지 않으면은 네. 한동훈은 정치 생명 끝이다 내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마 저는 그런 말을 하는 본인도 전 좀 공허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민심을 따르겠다는 얘기를 지금도 해요. 근데 민심을 따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심 얘기를 매일 하고 국민 눈높이를 매일 노래를 부르는데 네. 전혀 행동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면은 전 저런 태도 보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그 양치기 소년 돼가지고 본인의 말을 국민들이 이제는 그 말의 값을 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 정말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민심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민심이 여론조사로 매일 나오잖아요. 내일 또 갤럽 조사에서 민심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럼 민심대로 하라 이거죠. 근데 안 하면서 민심 따르겠다, 뭐 국민의 힘이 뭐 자랑스럽다 이런 소리 해봐야 정말 공허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는요 공허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갖고 노는구나. 정말 국민을 우롱한다라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대표 저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봅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민주당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민주당이 11월 초에 국감이 끝나면 범국민 대회를 장외에서 하겠다 이런 전략을 또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의 효용이나 영향은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전 뭐 큰 영향은 안 줄 거라고 봐요. 예, 범국민 대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개판이라서 그렇지 민주당도 결국은 본인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몰아줬잖아. 170 뭐 8석 뭐 170 초반 몰아주고 지금 192석의 범야권이. 네. 그러면은 뭐가 됐든 저쪽 뭐 국민의힘 의원을 매수를 하든 뭐 빼내기를 하든 역할을 정확하게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데 본인들이 못 하고 있어요. 뭐가 됐든 이거는 무능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무능함을 전략이요 뭐 노전략이든 본인들이 협상을 하셔서 뭐가 됐든 이거는 결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밖에서 네. 장외 집회 한다고 이게 해결되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예를 들면 막 뭐 모든 국민이 다 나와 그때 박근혜 때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결과로 이번에 보여줘라. 그러니까 뭐가 됐든 네. 그거를 못하면은 민주당도 결국은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연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그런 2차 회담에서 특별감찰관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만약에 동의하고 힘을 실어줄 경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큰 의미는 네.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정치적으로 보면은 특별감찰관을 합의해서 예를 들면 인권재단 북한 인권재단하고 이사하고 네. 분리해가지고 해주는 방안이 득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이쪽에서 내분 벌어지는 게 더 꿀잼일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아마 정무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뭐가 됐든. 근데 얘기했듯이 특별감찰관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두면서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이거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